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증시가 아주 빨갛게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 증시는 디커플링이 나왔고, 유럽 증시는 대거 급락한 반면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 상승 반전을 하여서 아침부터서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미국에서는 무력 시위까지 일어나면서 대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증시는 모두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 역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을 동반 양매수를 했고, 지수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일본 수출 무역 규제라던가 사드 교체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 지수 모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한국 증시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장중에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일도 한국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내일은 약간 조정을 주면서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모든 나라가 전부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0.81%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2.2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3.44%가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지난번에 시위 덕분에 마이너스 5%까지 빠졌던 게 대부분 다 회복이 되었고, 환율도 보시면은 1223원으로 지난주보다 무려 8원이 내렸습니다. 왜 오늘 시장에서 환율도 내리고 아시아 증시가 폭등을 하였을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의 럼프 형이 기자회견을 연다 하면서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인터뷰가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중화권을 제재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이 상황에서 전혀 없었고, 인터뷰 내용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던 내용이 나와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악재가 모두 끝났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유럽 증시 역시 하락폭을 만회하며 현재 1%대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35불로 지난주와 전혀 변동이 없고, 오늘 한국 증시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보시면은 3.09%나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엄청나게 상승을 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3.63% 상승, 셀트리온 6.56% 상승, 셀트리온 제약 역시 23.23% 상승. 그런데 이렇게 시총상위주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코다리19 치료제 관련 소식이었죠. 셀트리온에서 이번에 코다리19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동물 실험에 성공을 했다. 동물에서 코다리19 관련 항체가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 뉴스에 오늘 코스닥이 폭주를 했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도 똑같은 뉴스가 있었는데,
이노비오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그 다음날 그냥 폭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만원을 돌파하나 싶었는데 8%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3%,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5% 손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23%까지 올랐는데 얘가 10만원 돌파하고 이렇게 날아갈 줄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전날에는 MSCI 비중 확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 확대 소식에 급등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뉴스. 근데 이렇게 주가가 항상 급등을 하면은 블록딜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은 셀트리온에서 블록딜 뉴스가 설마 안 나오겠죠? 저는 미국의 이노비오를 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뉴스인데 이게 과연 장중에 매도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매수세가 붙으면서 오를까,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셀트리온은 오늘 종가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아침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아침부터 0.52% 내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0.37%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전날에 기자회견에서 중화권을 언급 안 했다. 그 뉴스 때문에 갭이 안 떴어도 지금 미국에서는 시위가 격화가 되면서 미국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총 쏘고 약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죠. 정말 이게 상승 중이죠. 아직까지 여러분이 매매 경력이 오래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홍콩 시위에서는 최루탄만 던졌어도 그 다음날 유럽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가 흔들리거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락하면서 내렸던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 세계 증시가 그냥 다 빨개요. 그리고 미국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다가 위안화저라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 중입니다. 홍콩 시위라던가 홍콩 보안법 뉴스가 있어도 세계 증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수급 보세요. 아침에는 개인분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장중 후반부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한 이후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등하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한 다음에 11시 반쯤에 매매하신 분들은 아주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봤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만 피하고 매매를 했으면은 오늘 거의 다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종목이 어떤 거였죠? 네, 바로 엔터주나 호텔, 면세점, 중화권과 관계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어떤 뉴스가 있죠? 네, 사드 장비가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중화권과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한한령 해체 기대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얘네들만 중화권의 기업이라던가 혹은 여행 관련주, 호텔, 호텔, 면세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다 안 좋았죠. 윙인푸드도 안 좋았고 아모레쥐도 역시 내렸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도 아침부터 급락을 했고, 이런 식으로 오늘 장이 진행이 됐는데,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증시를 분명히 끌어낼 만한 뉴스들이 많은데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더 이상 세계적으로 이제 코다리19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증시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경제재개 기대감에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6월 달이 끝나면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도 설마 조정이 안 나올까? 그리고 2분기 GDP도 잘 안 나올 텐데 그때도 설마 반응을 안 할까?
이제 우리 럼프 형이 재선이 11월 달인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랠리가 계속될 일은 없을 거고 차라리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주면서 가는 게 더 좋은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과열될 정도로 아니 무슨 뉴스만 나오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상승이에요. 아니 분명히 이제 중화권을 제재하겠다 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그 내용이 보니까 아니 이번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 때 중화권을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증시가 오르는데 일단은 홍콩 자체에 제재를 주니까 분명히 악재는 악재인데 아니 무슨 중화권을 언급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상승을 시키고 미국이 지금 길거리에서 막 총 쏘고 시위하고 약탈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시장에선 반응이 없고 오로지 시장에서는 경기 재개 기대감과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항체가 나왔다. 뭐 요런 찌라시 같은 찌라시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옛날 무슨 닷컴 버블이라던가 IT 버블이라던가 뭐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도 지금 평소보다 투자금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저도 막 주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지난주에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매를 했고 이틀간 날 새면서 매매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니 시장이 미쳐 돌아가니까 저마저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수가 2,000 왔는데도 안 빠지네? 그럼 한번 베팅을 해볼까 하면서 지난주에 적금 하나가 깨진 게 있는데 적금 깨지니까 순간적으로 돈을 더 많이 투입해서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엇박자를 타면 안 돼요. 오늘 보시면은 아까 티플렉스도 그렇지만 히토류 관련주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급락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가 잡혀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매매를 절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지 개념 주식은 뭐 이런 데서 잡았으면 대박이었네 이런 데서 잡았으면 대박이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봉이에요. 이런 데서 뭐 더 가겠지 하다가 그냥 익절 안 했으면 그냥 다 끝난 게 이런 주식인데 이게 단일가까지 꽂혀놓은 다음에 이렇게 던지는 거라서 진짜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만드는데 이게 뭐 외국인 수급이 아직 살아있고 뭐 추세가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무슨 매딜선 봐가지고 지금 여기가 깨졌지만 아직 매딜선 여기는 살아있고 여기는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히토류라던가 아니면 무역전쟁 관련주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뭔가 더 심화가 되거나 지수가 꺾여야지 가는 해지 개념의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올랐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 주식이 4,000원이면 4배 올랐어. 적당히 해요, 적당히. 뭐 여기서 이렇게 또 지난번처럼 빠졌다가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 주면 이런 데까지도 다 깰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 뭐 3,000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데 밑에 3,500원이라던가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굳이 뭐 아니면 도싸움을 하지 마세요. 투자 경고라던가 아니면은 투경 맞은 거는 투경이 풀리거나 투자 경고가 풀릴 때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는 보통 슈팅이 안 나오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C큐브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2등 주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노래방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는다 뭐 한다 뭐 그런 수혜주인데 오늘 아침부터서 8%인가 제가 갭이 뜬 걸 봤거든요. 아침에 보시면은 8.17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0.48%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8%인데 얘는 이 위에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 투경이 아니라 단일가 매매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신용이라던가 미수도 쓰기 힘든 상황이라서 얘는 원래 조정을 더 줘야 되는데 아침부터서 갭이 뜨더군요. 근데 한국정보인증은 갭도 안 떴어. 물론 성격이 다르죠. 지금 노래방 차단이라던가 QR코드라던가 뭐 그것 때문에 뉴스가 주말에 떴고 QR코드를 도입하면 제가 수혜주는 맞는데 그래도 같은 섹터주 1등은 얘인데 1등이 지금 비실비실 되고 있는데 2등이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리고 1등이 만약에 투자 경고를 받아가지고 못 갈 때는 2등이 가는데 둘 다 똑같은 날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비실비실거리고 얘도 오늘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4%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1%밖에 안 오르고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투경이라던가 많이 오르면 단일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게 풀리면 슈팅이 나오지 그 전에 풀리지 않을 때는 슈팅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C큐브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면은 아침에 뭔가 좀 찌라시 띄우고 빼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뭐 보시면은 개인만 이렇게 사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팔았는데 어차피 소형주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아침에만 팍 띄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어요. 체결 강도도 70일밖에 안 돼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막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0분부터 1분, 2분 여기까지 거래가 3,000주밖에 안 되는데 3,000주, 4,000주 해봤자 2,000원짜리 주식이니까 1,000주 해봤자 얼마입니까?
1000주 해봤자 200만원, 3000주 해봤자 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큰 돈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얘는 종배를 때려가지고 아침에 팍 거래량 떴을 때 그때나 팔 수 있지, 장중에는 진짜 거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램데시비를 갖다가 뉴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쫙 빼버렸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 남아있다고? 절대 좋아하지 마라. 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잡은 위치가 이런 데서 다 잡았기 때문에 얘네는 이 위에서 파나 여기서 파나 어차피 수익이니까. 수익이고 얘는 뉴스가 떠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한국치료제 쪽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장 초반에 3%까지 떴는데 이거는 전날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개인분들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촥 먹튀하고 다 날랐는데 참 약삭빠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외국인이 이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고점을 만든 다음에 빼겠지. 아니에요. 얘네는 매집을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평단이 어때요? 더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어도 어때요? 평단이 낮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잠깐 올려놓고 쭉 빼고 종가에 2.49% 내렸고, 얘랑 시젠이라던가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개인만 이렇게 딱 샀는데 지금은 마스크도 약국에서 오브제 실시를 안 하고 남아 돌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요즘에는 각광을 별로 못 받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 뭐 5분 진단키트 나온다 뭐 그런 소식도 있고, 그리고 또 치료제라던가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요즘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하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HLB가 드디어 12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얘가 뿅 하고 오르길래 무슨 뉴스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뭐 똑같은 뉴스죠. 리보세나닙 임상 발표에 강세 뭐 이렇게 나왔지만, 얘 같은 경우에 원래 20만원이 넘었던 주식이고 뭐 FDA 승인이라던가 그런 뉴스 나면 뭐 사람들이 상한가 가고 뭐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잠깐 여기 반등 나왔고 앞으로 여기 물려있는 데가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 뉴스 갖다가는 뭐 상한가 가고 옛날처럼 막 날아다니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이 줄기세포라던가 치료제 관련주가 셀트리온 때문에 다 좋았어요. 다 좋아가지고 내린 종목을 오히려 더 찾기 힘든데, 지금은 미국에서 치료제 백신 나오면은 한국 제약바이오가 내리고, 오늘처럼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동물 실험이든 아니면은 뭐 항체가 인간에게서 생성됐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번처럼 코스닥이 막 지수가 2% 3%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성공한다는 그런 가정인데, 이전처럼 이렇게 네이처셀이 코다리 식구 임상실험 계획 보류라던가 진원생명과학처럼 뭐 잠깐 주가 띄워놓고 유증한다거나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안 되는데, 오늘은 얘도 올랐어요. 얘도. 그리고 무역전쟁 관련주 샘표도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무역전쟁에다 베팅하기에는 지금 너무 리스크가 크고, 물론 반대로 지금같이 베팅했다가 오늘 럼프형이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말 하면은 무역 관련주가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웬만한 악재 뉴스에도 지금 시장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럴수록 해지 개념의 주식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세게 올랐던 주식들이 지금 다 안 갑니다. 티웨이홀딩스라던가 제주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주 또 뭐가 있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갭도 안 뜨고 오르지도 않죠. 호텔신라도 그렇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얘네가 급락은 안 나와도 상승폭이 너무 둔화되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세게 나오고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보시는 게 낫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뉴스죠. 삼성전자 반도체 초격화 낸드 플래시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51,000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3,60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얘네가 강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드디어 마에 1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우리 동학 개미분들이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게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일주일 넘게 물려있다가 오늘 드디어 탈출했는데, 진짜 징그럽게 안 가는 주식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도 현대차는 10만원대는 익절을 해주는 게 좋다고 매번 강조해드리죠. 저기서 또 밀리면은 다음번엔 또 얼마나 횡보할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못 가죠. 오늘 보시면 시초가가 YG엔터가 3.55까지 올랐었는데 종가는 2.87, 위에서 잡았으면 손실이고, DPC 같은 경우에는 50원 오르더군요. 왜냐하면 한한령 해체 기대감에
엔터주가 최근에 올랐는데 지금 사드 관련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한한령 해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뉴스에 DPC라던가 JYP라던가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이런 애들이 상승폭이 매우 둔화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패션 시장도 코다리19 때문에 매우 힘들고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하고,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옷들도 지금 대부분 생산이 취소가 돼서 이번 분기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매우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도 매출에도 1분기 때 반영된 회사도 많고, 예를 들면은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대 상승을 했었지만, 스포츠 의류용품 관련주는 지금 학교 체육관도 안 열고 운동시설도 제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 분기 좋을 수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이쪽에서 개빵 뜨고 위로 올라가려면은 실적 개선이라던가 뭔가 찌라시가 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갇혀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냥 빌빌빌빌 기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기술적인 반등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뉴스를 보면서 2분기에는 과연 의류주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휴대폰 쪽이 어느 정도 반등이 빵 나오고 그랬는데, KH바텍이랑 MC넥스가 있었는데,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3.28%밖에 안 올랐지만,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나 올랐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 메릴린치가 만주 정도 샀고, 장중에도 상당히 좋았고, 공략 포인트는 11시 반으로 잡아도 오늘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11시 반이면 딱 여기 눌림목 줄 텐데, 이때는 근데 너무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천주밖에 체결이 안 되더군요. 그냥 오늘 공략 포인트를 시간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22,000원 돌파로 보면 돼요. 이게 22,000원대가 안 깨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11시 17분인가 보시면은 한번 밀렸단 말이에요. 여기 22,500원 돌파로 가다가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보니까 22,000원까지는 안 깨질 것 같고 22,200원에서 22,300원 이쪽에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딱 와가지고 22,200원에는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22,300원 이때 아니면은 22,250원.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근데 22,300원이라던가 이렇게 1000주씩 던져줘서, 천주교 신자분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1000주씩 던져줘가지고 낼름 잡을 수가 있는데, 봐봐. 너무 이쪽에서 싸게 잡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체결이 안 됩니다. 1000주 정도는. 근데 300원까지 무조건 잡아. 시장가로 땡겨도 됩니다. 땡겨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잡자마자 바로 슈팅 나오죠. 11시 반 가정을 하면은 11시 반에 잡자마자 와 베리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진짜 천주교 신자분이 너무 많네요. 1000주씩 이렇게 탁 들어와가지고 바로 뚫습니다. 바로 대출은 바로바로론, 예, 바로 이렇게 빵 뚫어지면서 22,500원 돌파 보죠. 돌파를 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되게 좋아요. 지수가 그냥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한 다음에 계속 오르잖아. 계속 오르니까 뭐 11시, 12시 이제 30분 매매가 아니라 좀 더 봐도 되는데, 12시 때 갑자기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이걸 딱 보다가 여기서 촥 빠질 때 여러분이 손절이든 익절이든 딱 나와줘야 되는데, 보세요. 지수가 나중에 12시 가면 밀려. 여기서 무조건 뚫었죠. 3만 주나 들었어. 3만 주면 얼마예요? 6억 넘게 들었잖아요. 탁 들어와가지고 이미 수익률은 2.5%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던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12시부터 밀리는데 12시까지 가져가도 되고, 그냥 여기서 누가 26, 12, 1억 6천 1억 2천 던졌네. 1억 2천 던졌네. 이거 보고 그냥 쫄아서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익절가를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다가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던지고, 뭐 굳이 이런 거 막 익절선 이런 거 막 쓰지 마세요. 볼린저 보고 뭐 익절 터치선 여기서 뭐 던지고 빠지고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저렇게 1억 2천 던진 거 보면은 대충 던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도, 여기 봐봐. 근데 내가 아까 22,650원에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면은 갑자기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은, 내가 던지니까 올라가네 하면서 고점에서 다시 시장가로 땡겨서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KH바텍 보세요. 지난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야. 여기라서 여기까지 터치해서 올라갈까 말까 해도 22,750원이면은 많이 가봤자 23,000원인데 23,000원 못 뚫는데
고작 250원 먹으려고 이거를 다시 들어간다? 아니죠. 이게 밑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뭘까? 여기 22,750원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2,750원 찍자마자 바로 빠지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내가 매도한 다음에 홧김에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다시 올라봤자 난 본전인데. 물론 이쪽 2시 때 올라왔다고 해도 지수가 이렇게 확 꺾일 때 바로 대응을 해주는 게 단타의 기본인데 대응 안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적당히 매도를 하고 나왔어도 얼마예요? 여기 매수폭이 22,300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면은 대략 수수료 빼면은 2.5%고 지수가 좋다고 종가까지 끌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개별의 자유고 빨리빨리 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종목이 많아서 저거 1000주 땡겼으면 얼마인데요? 22,000원 곱하기 1000 하면은 2200만원인데 저거 땡겨가지고 2% 이상만 벌었어도 오늘 수익이 40만원 났고 MC넥스는 아니에요. MC넥스는 너무 약했어. 11시 반이 최고점이어서 얘는 11시 반을 때렸으면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안 올라가잖아요. 왜? 얘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KH바텍은 그냥 내려 꼽았단 말이에요. 내려 꼽았어. 아, 그래도 양봉인데요. 아니,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이거는 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 전날은. 전날에는 이거는 진짜 거래가 한 5분에 한 번 있었나? 5분에 한 번 있었듯이 너무 거래가 금요일날 없어가지고 살 수도 없었어. 여기 이게 지금 이게 거래량이 이 정도인데. 이걸로는 좀 무리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2 찌라시 갔다가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가가지고 그 시너지를 KH바텍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홍정욱 관련주 KNN이라던가 이런 정치 테마주는 지수가 오를 때 오히려 빠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0%밖에 안 올랐는데 얘가 안 오른 게 아니라 아침에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8.73까지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아침에 잠깐 올려놓고 다 빼버렸어. 그리고 거래량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뭐 추세가 죽었다 안 죽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지 개념의 뉴스 뭐 홍콩 시위라던가 아니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이럴 때 매매할 게 없을 때가 가는 그런 주식인데 이런 주식은 오늘 뭐 안 갔죠. 정치 테마주는. 이게 보시면은 우리 지수가 오를 때 거의 85%의 종목이 다 올라버리고 여기 내린 종목들은 아까 말했듯이 사드 관련주 아니면은 지난주에 너무 급등한 주식들인데 아니 오늘 뭐 메가스터디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주인데 지금 22.36% 올랐잖아요. 와 이거 먹었으면 대박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여기서 팔았을까요? 지금 시간에 하한가를 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메가스터디를 매각하겠다 뉴스가 떴어요. 근데 매각설은 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한가예요. 하한가. 이게 그냥 뜬 소문에도 내리는 게 주식시장이라서 메가스터디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다 시간에서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엔 진짜 뭐 양봉종배를 하면 그 다음날 그냥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니까 양봉종배는 되도록이면 피하거든요. 보통 종배는 뭐 3음봉, 2음봉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려오는 애를 종배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유료 강의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성공한 것만 보여주고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주거든요. 아까 뭐 2음봉에서 여기서 뭐 슈팅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찌라시가 떴죠. 뭐 지금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자전거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전기자전거 특별법이 뭐 완화된다 뭐 한다 하면서 최근에 이런 테마주가 올랐고 삼천리 자전거나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특히 알톤 스포츠는 상패될 뻔하다가 말았고 얘도 지금 실적이 이렇게 적자가 쌓여 있어서 그냥 테마주라서 실적 기간에는 그냥 때려 부숴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두 종목 다 상패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실적이 개판이죠. 상패돼도 할 말이 없어요. 다음 분기 실적 나와도. 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 2음봉, 3음봉에서 이렇게 막 나왔네 뭐했네 하면서 무슨 무적 필살 매매법 세력선에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꼬시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뭐 DPC나 그런 애들은 뭔데요? DPC 뭐 여기 세력선이나 이런 데 터치했는데 반등 나오나요? 안 나왔죠. 사드 뉴스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반등이 나와요? 대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아침부터서 위에다가 10만 주 깔아놓고 계속 매집만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지금 계속 공구리 치고 왔다 갔다 자전거래만 하더군요.
아니, 보세요. 여기에서 16만 주 갔다가 이렇게 깔아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아침부터서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빼버리고. 그러면서 DPC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래 몇 번 하다가 막판에 좀 사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로 잡혔는데, 지난번처럼 양 매수 들어온 다음에 찌라시 하나 띄운 다음에 빵 하면서 12,000원 돌파할까, 아니면은 오히려 10,000원을 깨러 갈까, 내일 잘 봐야 되는데,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도 이 종목은 못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왜 못 따라갔다? 사드 문제도 있고 한한령 해체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런 뉴스만 나와도 이런 종목이 밀리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들어와봤자 하루 이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먹고 얌얌쩝쩝하고 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수급에 여러분 집중하는 게 아니야. 수급만 보면은 개인들이 쫄아서 던졌어가 아니라 아까처럼 아침부터서 공고리를 치고 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 누가 뚫어줄 거야? 맨날 10만 주 갖다 장난치는데, 얘 지금 역사를 보세요. 맨날 10만 주 갖다 장난치는데 지네가 10만 주 위에다 넘게 깔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얘는 뭐 방탄소년단 뉴스라던가 빌보드 차트 뉴스 혹은 스틱 합병이라던가 그런 뉴스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오늘 뭐 어떻게 50원 나왔어? 50원 50원 올랐어 오늘.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시작할 때부터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다 갔거든요. 근데 SFA 반도체가 가장 약하고, ESNS텍은 제가 좋아하는 11시 30분 매매가 안 되더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만원대 넘은 거 보고 얘는 더 이상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왜? 3만원이 넘었으니까 했는데 다시 3만원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근데 얘는 항상 너무 쉬웠어. 교과서적으로 11시 반만 되잖아요? 그럼 지가 약간 조정을 줘. 그리고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는 갑자기 쭉 하고 V자 반등이 나온 게 10번이 넘었어.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은 지수가 약간 신경 쓰이긴 했지만 11시 반에 어떻게 됐어요? ESNS 때 11시 반이면 여기거든요. 11시 반에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 났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그동안 고가를 가고 있었고, 여기서 뭐 조정 잠깐 준다고 해도 여기서 뿅 하고 V자 반등으로 가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들어갈 때 아예 이 위에 돌파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런 데에서 어설프게 들어가다가 물립니다. 근데 오늘 11시 반에 안 올리는 거 보니까 소름이 돋더군요. 왜냐면은 제가 맨날 자신 있었던 게 SNS텍 11시 반에 때리기였는데 11시 반에 그냥 쑥 빠져버리니까, 핸들을 그냥 옆으로 꺾어버리니까 와, 잘못하다 큰일 나겠더군요, 주식이. 근데 이거는 오늘 11시 30분에 고가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11시 30분에 만약에 이게 올라가던 게 조정을 줘가지고 한 이 정도 빠졌다 하면 그때 베팅을 하는 거지,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베팅해서 더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SFA 반도체도 11시 반부터서 계속 빼는데 얘는 오늘 하나도 안 올랐어. 0.72밖에 안 오르고 오히려 유닛 테스트가 강했습니다. 이놈의 유닛 짜장. 반도체주 진짜 잘 공략하는데 지금 반도체주 안 보고 있다고. 왜? 생산 물가 지수를 어제 봤더니 5월 달에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반도체 쪽이 지금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실적이 안 좋겠군 싶었지만,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온 건 뭐다? 삼성전자에서 랜드 플래시 산업을 더 비중 추가 확대를 한다. 그 소식이 오늘 반도체주가 이렇게 좀 올랐지, 안 그랬으면 조정 주면은 더 줄 수도 있었거든요. 이 조정 준 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여기서 뭐 2음봉, 3음봉 나온 다음에 여기서 올랐다고 해서 야, 역시 3음봉 매매 짱인데 3음봉 때 샀으면 무조건 먹었네가 아니라 그냥 뉴스 떠서 간 거예요. 뉴스 안 떴으면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얘도 11시 반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면은 오늘 반도체는 안 됐어요. 그리고 KH 바테기 가니까 UTI 갤럭시 폴드 2 관련주도 갔는데, 보시면 오늘 9.48% 올랐죠. 11시 반에는 공략을 못하고 2시 때 후반대는 공략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이 종목은 중소형주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10분이죠. 11분까지 네, 쭈나 체결됐죠. 예, 딱 봐도 2,000주 이하입니다. 10,000원짜리가 2,000주 이하라 심각하죠. 그래서 얘는 종가 베팅으로 해서 아침에 갭 뜨면 살짝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2시 때 그냥 종가 베팅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역용해서 던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멈췄는데 17,500원대, 17,500원대 이쪽이잖아요. 여기 뚫을 때 살짝 보는 거, 그 방법 빼고는 별로 없었어요. 보시면은 2시 반에 여기서 살짝 올라오는데, 보시면은 650원대 약간 이렇게 던져주는 거 빼고 700원대 잡아도 살 수는 있는데 1,000주 이상 못 삽니다. 700원대 1,000주 이상 이렇게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650원대도 밑에
깨졌을 때 보세요. 13주. 그러니까 13주를 던졌는데 밑에 빨강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뭐냐. 17,650원에 13주밖에 안 걸려 있었는데 13주를 던지니까 위에 누가 호가를 1,000주 이상 쫙 쌓아놓은 거예요. 막아놨어요. 막아놓으니까 이제 그를 순간적으로 누가 뚫려고 이렇게 했는데 650원만 또 돌파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1,000주를 던지면서 밑에 호가장을 깨버리고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데 지속적으로 던져버리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17,500원까지 밀리는데 이거 다음에 더 내려가나 보니까 더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17,500원 딱 깨졌을 때 그 순간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시장가로 들어오잖아요. 그 시장가로 들어올 때 본인도 한 1,000주 정도, 1,000주 많이 하면 안 돼. 1,000주 정도 이렇게 싹 사가지고 바로 종가에 던지는 방법. 여기서 사서 그 다음에 종가면 여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시효과도 던지거나 시간에서 파는 방법. 그 시간에 매매가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오늘 아주 약간 막판에 수익 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11시 반엔 매매하기 힘들고 이 종목이 소형주라서 종가 베팅 아니면은 종가 베팅 들어오는 사람 역용해서 이렇게 잠깐 던지고 나가기 아니면 시간에서 던지기. 시간에서 던졌으면 탁 18,000원 던질 수 있죠. 근데 이 종목은 1,000주에서 2,000주만 사야 돼요. 이런 매매가 있는데 UTI 진짜 많이 매매왔는데 오늘 얘 아니면 KH 바텍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히토류라던가 무역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는 패스를 하고 사드 관련주도 당연히 패스를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제일로 좋았습니다. 뉴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매우 안심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었죠. 마치 안심 스테이크를 먹은 기분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중 무역전쟁은 의외로 대선 전까지 큰 규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럼프형은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본인 재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라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 뉘앙스는 풍기겠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미국의 시위에도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콩 시위에서 최루탄이 터졌다, 혹은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런 뉴스에도 전 세계 시장이 크게 반응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미국의 무력 시위가 일어났어도 전 세계 증시에는 크게 내리거나 혹은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악재에도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호재에는 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악재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윤범님, 점님, 오창배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